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8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어쨌든 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안정감 찾으면서, 어쨌든 이제 시장 요새 힘들었지만 조금씩은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어디까지 회복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아무튼 시장 변동성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지난주 충격에선 확실히 좀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제가 조금 이제 일정 때문에 그 기업들 보고서는 좀 이제 주말에 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해드리고, 오늘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랑요, 요 기사 되게 좋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스값 청구서 온화. 여기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한번 또 뭐 다양한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톡신 3사, 그러니까 보톡스죠.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가 실적이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다 괜찮게 나왔고요. 또 IT 업황 체크, 뭐 대만 IT 매출 동향, MLCC, 그리고 건설, 수주 증가에 토대가 마련됐다. 연준은 이제 빅스텝 인하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코오롱인더, 넷마블, CJ ENM, 현대백화점, SK바이오팜, CS윈드, 원익IPS, KTNG, 원익머트리얼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현대 그린푸드, KT 네이버, 한국콜마, 배터리 위클리, 연간 영업이익 상향 조정 기업, 이렇게 좀 꽤 많은데 한번 진행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은 뭐 강세 마감이 잘 됐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쨌든 이제 급반등 후에 그 변동성이 축소되면 이제 그 좀 안정된, 급락이죠. 급락 후에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거의 다 회복됐어요. 미국은 그냥 빠진 거 거의 다 이제 원상복구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못 미쳤지만.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았고요. BOJ에서 너무 우리가 빨리 긴축을 한 것 같다, 속도 조절하겠다, 반성문 쓰면서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는 여전히 괜찮고요. 미 연방정부의 고용세 수입도 전년 대비 5%, 이제 고용이 단단하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정점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도. 그러니까 레버리지 펀드의 엔화 단기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엔화를 파는 거죠. 이 포지션이 최저치란 얘기는 이제 엔화를 팔고 다른 걸 사는 이 엔캐리가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펀드 스크렛의 톰리 설립자는 변동성 지수가 내려왔다. 빅스 지수라 그러죠, 우리. 이 빅스 지수가 그동안 사실 뭐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변동성이 사실 없었어요. 너무 낮았는데 이번에 이제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트레이딩 뷰죠. 트레이딩 뷰 제가 한번 그때 이 사이트 한번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트레이딩 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빅스라고 있어요. 빅스. 여기 보시면 여기 지수 쪽에 눌러 보시면 요 위에서 이제 VIX 요거죠. 빅스. 그래서 요거 S&P 500 지수의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지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지난 5년 동안의 변동성 지수. 보통 변동성 지수가 30 넘으면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 그래요. 근데 보면 2022년도에도 여러 번 30 넘었다 오죠. 한 번씩. 예. 20년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가 오르면 보통 증시가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급락. 근데 지난 몇 년간은 2022년 이후로는 없어요. 변동성이 너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다 이번에 이제 급격하게 한번 이 변동성 지수가 튀어버렸던 거죠. 예.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뻥 튀어버린 거죠. 빅스 차트가.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동안 이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없으면 한번 또 변동성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하필 또 악재들이 터져버린 거죠. 막 이 빌미가 된 게.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없었던 게 사실 또 어떻게 하나에 보면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결국엔 그 변동성이 커졌고 그 변동성이 지금은 또 이제 낮아지면서 시장이 다시 좀 안정감을 찾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고용은 아까 말씀드린 경고하고, 네, 뭐 골드만삭스나 이렇게 S&P가 5% 빠진 날 사면 뭐 3개월 내로는 올라갈 확률이 84%였다.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는 TSMC 대단합니다. 7월 매출이 또 뭐 최고치예요. 네, 정말 뭐 부러울 정도로 너무 대단한 기업이고 전년 대비 44.7%나 이 매출이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급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빠졌지만 이제 반도체 기업들 전체적으로는 괜찮았고 다만 인텔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돼서 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좀 실적 때문에 빠졌는데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경쟁사죠. 여기는 또 실적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없다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인디아 화장품 회사인 LPBT는 일단 실적 좋은데 급락했어요.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도 있고 중국에서 화장품 ODM을 쓰나 봐요. 중국 회사. 그래서 거기서 80% 이상 받고 있대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되면 악재가 되겠죠. 중국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한테 호재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LPBT가 한국산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 대신.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의 공급망 리스크로 주가는 좀 빠졌고 여행주인 익스피디안 급등했고요. 빅테크는 혼조세였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홈디포랑 월마트 같은 이제 홈디포는 주택, 주택 용품, 월마트는 이제 소매, 유통하는 회사죠. 이 회사들이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 경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미 소매협회에서는 경제 체력은 그대로고 상품 물가 안정화되고 있고 돈 쓰고 있다. 뭐 둔화는 되는 건 맞는데 뭐 침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남은 리스크는 중동인데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면전 원하는 것 같고 이란은 원치 않는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좀 일단 지금은 가장 좀 불확실성이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중동도 전쟁 우려가 커지는데 갑자기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한 거 아시죠? 신문에 나왔죠. 근데 이 기사가 되게 잘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진격했는데 그 러시아 쪽 수드자 지역에 가스관 계측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쪽에 있고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있고 이쪽에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럼 가스관을 이렇게 보내요. 여기 통과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노드스트림 같은 경우 바다를 통해서 독일로 갑니다. 근데 이게 그 테러인지 어쨌든 폭파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통해 가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 저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안 끊었어요. 안 끊었는데 이제 갑자기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고 LNG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루머가 있고 2년 6개월 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진격을 했는데 때마침 F-16 전투기도 지금 도입이 돼서 미국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다시 이제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아직 근데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위협한다는 징후는 없대요. 러시아는 여전히 유럽행 천연가스 절반을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어요.
유럽에 가는 물량의 절반을. 예. 근데 우크라이나는 안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잠근다는 얘기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할 수 있는 거죠. 왜 전쟁 중에 안 했다가 이제 잠그려고 할까? 예. 폐쇄하려고 할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만의 가스관을 잠글 때 그 옆에 있는 나라들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이제 겨울에 오거든요. 추위에 떨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 2년은 안 잠궜어요. 예. 근데 2022년도에 가스값이 30배나 폭등했었거든요. 그러면 LNG 파동도 장기화했겠죠. 계속.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막지 않았고 러시아가 오히려 공급하는 걸 스스로 줄여버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뭐 크게 이제 다른 나라에 어쨌든 이제 피해를 안 준 거죠. 다른 유럽 국가 왜냐하면 가스가 안 잠갔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즈프롬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거 우리 3월부터 그 이제 올해 말에 만기에 끝나거든요. 계약 안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고 죽이는 싸움에서도 그때는 서로 주고받더니 왜 이제서야 계약을 종료시키냐. 예, 이런 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피해서 유럽에 가스를 보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다를 통해서 파이프를 연결을 해요. 노드 스트림 2. 이게 테러로 폭파됐어요. 근데 이 테러 배후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우크라이나 뒤에는 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이번에 미국 기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 아니냐 지시를. 왜냐하면 미국은 저렇게 돼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가 안 가면 미국이 수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LNG를 배에 실어서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해요. 더 많은 수요가 생기겠죠. 네, 러시아에서 못 받으니까 이 나라들은. 그 LNG를 배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가스관으로 못 받으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신규 LNG 터미널 건설도 속속 끝나가고 카타르 에너지와 엑소모빌이 합작한 이런 LNG 터미널도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고 시험 가동 중인 루이지애나주. 네.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 중고 LNG 선박을 대거 사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게 뭐죠? LNG를 이제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LNG는 뭐죠? 배에 실는 천연가스죠. 그래서 배에 실어서 수출하죠. 그 목적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도 이런 것들이 가동되고 수출이 이제 늘어날 지금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아까 우크라이나 통해서 러시아가 가스 보낸다 그랬죠. 지금도 이걸 끊어버리면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못 받아요. 우크라이나 통해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배로 받아야 돼요. 미국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그럼 미국은 좋죠. 미국 입장에서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2022년도가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참 무섭죠. 네. 참 이 전쟁도 비즈니스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미국한테 또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2022년도에 이런 일 때문에 이 LNG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가 피해를 좀 봤던 게 한국은 대규모 무역자자 절반이 LNG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피해를 좀 봤어요. 예, 기업들이 막 이제 현물에서 가스를 사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가를 또 자극시키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만 누가 좋죠? 이거 딱 듣는 순간 좋은 업종 하나 있잖아요. 그죠? 조선업종. 네. 왜냐하면 파이프로 연결하면 조선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파이프로 보내면 되니까 LNG는 기본적으로 배로 실어요.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냥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그만큼 LNG 미국 입장에서 LNG가 중요하고 그거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우크라이나가 가스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약간의 음모론인데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를 공격할까?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배팅 보시면 요새 친환경이 강한 이유 아시겠죠? 파란색이 역전해 버렸어요. 경합주에서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해리스의 약진이 놀랍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좀 기업들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업종에서는 톡신 3사,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모두 다 실적 다 좋았어요. 매출 두 자릿수,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이상, 뭐 30% 이상씩 아마 성장한 것 같고, 휴젤과 메디톡스가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하고 있는데 10월 10일 결정 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거의 해소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메디톡스가 일단 비용이 감소했고요. 거기다가 내수 톡신이 전분기 대비 성장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휴젤은 이제 3분기부터 베네브와 유통 파트너십 맺어서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에볼루스 대웅제약이죠. 여기가 미국에 먼저 갔거든요. 여기서 중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늘렸기 때문에 휴젤도 아마 중저가 전략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호주 파트너인 에볼루스양 판매가 호조세고, 메디톡스는 이제 아직 미국 진출은 못했고요.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에. 그래서 대웅제약과 휴젤, 레반스 이 세 개 회사가 다 보톡스를 이제 미국에 이런 FDA 승인 받을 때 다 한 차례 거절당했어요. CR에 너네 이거 뭔가 잘못됐다, 문서 잘못 썼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승인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CR이라는 문서를 이제 발급을 하거든요. 이게 되면 실패는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임상 디자인을 다시 하거나 FDA가 원하는 요구 조건 맞춰서 다시 내면 돼요.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한 번씩은 저런 걸 받았기 때문에 메디톡스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26년에 출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성비를 선호하는 트렌드, 또 국내 특신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지난주 역시 기억나세요? 스킨 부스터? 피부에다가 주사 넣어가지고 여기 안에 콜라겐 형성해주고, 이제 그런 거죠, 보톡스가 하는 역할이. 근데 어쨌든 좀 실적도 좋아지고 법무 비용, 소송 리스크도 완화되면서 좋아진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IT는 7월 대만 IT 매출 동향에서 메리츠 양승수 연구원님이 아까 TSMC 실적 좋았고요. 대만 서버 제조사 퀀타, 여기도 AI 서버의 성장 동력이 예상을 초과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전체 서버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목표인데 이걸 달성했고요. 팍스콘은 아이폰 포함하는 이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 매출을 전년과 유사한 성장에서 상당한 성장으로 올렸고요. 대만의 MLCC, 야계와 왈신 모두 AI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만 플립칩 BGA, 여기도 AI PC, 첨단 우공조, 다 모든 게 AI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차량용 리드 프레임 업체 CWTC,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리드 프레임 공장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1억 달러를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런 걸 지었다는 것. 차량용 리드 프레임 반도체를 공장을 지었다는 건. 대표적인 엔비디아 공급사들 모두 전년 대비 이렇게 고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양 수요 증가는 구조적 성장 초입이다. 아직은 괜찮다. 요 내용이고, DB의 서승현 조현지 연구원님은 주요 7대 부품, 노트북, ODM부터 해가지고 이게 매출액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는 안정화돼 있고요. 24년도에 아이폰 출하량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은데 AI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또 아이폰 13인가요? 이게 출시가 된 지가 2021년이니까 교체 주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25년을 기대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올해 아이폰 10 모델 판매량이 엄청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신모델 판매량이 강력할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AI 소프트웨어 탑재를 하면서 스펙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게 부품도 스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 많이 팔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의 채용량, 단가 이런 게 올라가는 제품이 있다면 그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밸류체인 관련해선 바닥 확인 관점에서 전년 대비 개선이 확인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기를
권고했고, 또 MLCC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반기 좋았지만 하반기에 더 좋을 MLCC 마찬가지죠. 첫 번째 가동률이 90%까지 올라가고요. AI 서버로 이제 출연이 되는데,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10배 비싸요. 10배 많은 MLCC. 양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는 BB 레이터, 이제 매출액과 수주잔고 합친 거를 매출액으로 이제 나눈 건데, 예. 이를 넘으면 초과 수요고요. 무라타, 다이오, 유엔 모두 1분기, 2분기 이제 일본의 경쟁사죠. 여기가 다 1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황은 이제 바닥은 지나가는 거죠. 삼성전기는 2분기 MLCC 혼합 판가가 전분기 대비 8% 예, 증가한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예, 고부가 가치 전장 산업용, 그러니까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산업용에 쓰이는 MLCC가 비싼 편인데 이게 잘 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동안은 MLCC가 좋았잖아요. 일본 엔저 때문에. 이제는 바뀔 차례죠. 엔화 강세로 삼성전기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박세라의 건설 이야기에서 건설 수주 증가. 지난주에 이제 비아파트 공급 상황까지, 예, 그러니까 비아파트가 지금 그게 전세 빌라 사기 이 여파 때문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 무제한 매입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럼 비아파트 상품성 개선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전반적인 건축 허가 증가, 민간 건축 수주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서 3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설업이 다 고르게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신규 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속도감 있는 추진, 정비사업 속도 정상화, 여기에 비아파트 시장 개선까지 전반적인 공급 물량 확대에 힘쓰는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간 건축 수주 시장이 아무튼 수주가 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나 B2B 건자재 기업들한테 물량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아무튼 중소건설사도 건자재도 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은 빅스타입 인하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올해 주거비가 실제보다 좀 높게 만들고 있다. 물가지수를. 근데 내년에는 이제 엽기적으로 물가가 부담이 좀 낮아지겠죠. 예. 그러면 내년 연준은 금리를 적정 수준보다 더 낮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소비자 물가가 더 안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 이 금리 인하 수준 자체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적정 이제 금리보다 낮게 금리가 내려오면 증시의 버블을 유도할 수 있대요. 예, 따라서 다가올 혼란만 잘 견뎌내고 나면 내년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선 반도체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진했지만 소부장분주들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예,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버블 얘기가 나왔지만 버블까지는 모르지만 2019년도에도 7월에 미국 연준이 보험성이죠. 경기 침체 아닌데 선제적으로 이제 지표들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 그 후로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반복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금리는 점점 이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별로 코어롱 인더가 읽어보니까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게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콜, 주가 바닥이니까 사라, 이런 내용입니다. 펫 타이어 코드죠. 타이어에 들어간 첨가제, 요거 글로벌 2위 업체고요. 효성 첨단 1위입니다. 한국, 베트남 3.6만 톤씩, 예, 생산 가능 공장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가동률이 100%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수출 단가는 좀 하락했지만 이제 다시 좀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판가가 오르고 원료가의 약세가 결합되면 코어롱인더 펫 타이어 코드 영업이익률이 이제 23년에 한 자릿수 후반인데 24년 2분기에는 현재 한 자릿수 초반에서, 예, 후반까지, 예,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 인도 타이어 내수 회복, 예, 또 중국 난징 3.1만 톤 설비 폐쇄 영향으로 마진 개선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증설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거죠. 예. 코스다 이게 아마 터키 회사가 그럴 거예요. 이 회사의 7천 돈 제외하면 사실상 이제 공급도 좀 거의 전무하다. 그 수요는 전기차 판매량, 고인치 타이어 판매량 이런 것 때문에 타이어 코드 사용량은 견조할 것 같다. 요 내용이고 그 외에 이제 본업 중에 뭐 석유화학, 석유 수지, 접착제 테이프에 들어가고요. 페놀 수지, 조선용 페인트 첨가제, 에폭시 수지, 전자유로나 페인트 이런데 이제 들어가는 석유화학 사업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석유 수지는 이제 엑슨모빌에 이어서 글로벌 2위고요. 한국 석유 수지, 페놀 수지 수출 단가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엑슨모빌은 프랑스 현지 설비를 일부 폐쇄했고 그래서 수급이 더 빠듯해졌대요. 페놀 수지는 조선 경기가 좋죠. 그래서 8월 8일 펫필름을 분할해서 한행컴퍼니 SK마이크로웍스와 조인 8월 8일 날 또 펫필름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 회사를 분할해가지고 한행컴퍼니랑 합쳐버렸죠. 지분은 18% 정도 가져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2년간 적자가 좀 이어져서 좀 어려웠죠. 그 상황에서 매각을 그러니까 따로 떼내서 이제 매각이라보다는 펫필름 사업을 떼내요. 분할해서 떼낸 다음에 이 사업을 이 회사가 SK마이크로웍스랑 이제 합작해서 만들어서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코오롱 인도가 지분 18%니까 영업이익에 반영은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데 지분법으로 반영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300에서 400억 정도 실적 개선 효과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현재 PBR 0.3배로 뭐 절대적 저평가 맞아요, 진짜. 워낙 주가도 안 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저평가된 레벨에서 뭔가 이런 내용들이 맞다면 이제는 위를 볼 시점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일평균 매출액이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이제 웹툰 IP를 이용한 거죠. 이게 29억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2분기 영업비용은 이제 5% 정도 증가했고 인건비는 조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 매출 비중이 50% 넘었는데 PC로 결제하면 지급할 수수료가 낮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그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세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출시된 신작 3종의 매출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하반기 신작이 4개 나오는데 이거는 대작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대형 그 어떤 이제 신작 이런 거에 대한 출시 일정이 좀 구체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넷마블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건 좋은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언급해 주셨고 신한의 강서구 고준영 연구원님은 일단 드디어 성장 DNA가 회복되고 있다. 높은 흥행 성공률을 기록 중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7개의 대제 키우기라는 이제 대작이 있나 봐요. 기대 신작이 좀 있나 봐요. 요거를 기대하는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크다. 그래서 신한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CJ ENM은 고맙다 선지하처럼 티빙 적자폭이 많이 줄었대요. 마이너스 117억까지. 유료가입자 많이 늘고 광고 매출이 100억 정도 그리고 적자는 전년 대비 362억 원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미디어나 영화 드라마 매출도 괜찮았고요. 하반기는 적자가 축소될 것 같다. 4분기에 흑자도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님은 티빙이고 흑자 달성한다. 그러니까 티빙 때문에 눌려 있었어요. 적자 보니까. 근데 이 티빙이 예상보다 빨리 성장을 보여주면서 하반기에 좀 그 흑자 낼 가능성이 좀 있고 2025년에 이제 그 오리지널 텐트폴 그러니까 10억 이상 들어간 드라마거든요. 회당. 그렇게 이제 너무 벌리는 전력이 없다면 연간 흑자 전환은 확실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티빙 쪽에 야구 들어가 있죠. 그래서 KBO가 역대급 흥행 속도 보이면서 티빙의 월간 사용자 수는 750만 명 돌파했고 분기 매출로는 1,000억 원에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꾸준히 더 늘어나겠죠. 또 가입자 중 30에서 40%가 광고 요금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넷마블에 대한 추가적인 지분 매각은 좀 일부 필요합니다. 그걸 호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워낙 아직도 많이 들고 있어서 넷마블 지분 매각은 좀 필요하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넷마블도 이제 최악을 지나간 거죠. 실적으로는. 현대백화점은 우선순위 백화점이다. 지누스가 여전히 적자인데 다만 이제 적자폭이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백화점은 이를 상쇄했습니다. 더현대서울이 여전히 외국인이 무려 16%나 될 정도로 고성장하고 있고, 면세점은 적자폭 감소했고요. 또 엔저 영향으로 동부가 명품 수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흡수가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엔저 흐름이 이제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일본으로 예, 그 이제 일본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예, 갔을 수도 있는데, 엔저 흐름이 제동이 되면 예, 백화점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이죠. 한국에서 오히려 쇼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이는 소비 경기 개선, 그러니까 물가는 낮아져요. 그래서 저도 현대백화점 나쁘게 안 보는데 참 안 되죠. 이 지누스 때문에 자회사 자꾸 적자 나고, 이번에도 적자가 더 크게 나왔어요. 근데 6월부터 턴어라운드는 되고 있대요. 그럼 하반기엔 좀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보단 하반기가 나아지니까 현대백화점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좋은 실적이다. 백화점 예상보다 선전했다. 타 업체 대비 백화점 양질의 이익을 기록했다. 예, 유일하게 증이겠다. 3사 중에. 지누스 부담도 완화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예, 좀 따져보면 좋지 않냐. 예, 주가도 워낙 빠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포기할 구간은 아니고요. SK바이오팜은 전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전에 FDA 허들 넘었고 지금 미국에서 신약을 판매하는데 매출 성장이 계속 나와요. 엑스코프리. 그게 상당히 매력이 있고, 예. 신영의 정유현 연구원님은 2분기 기대치 큰 폭 상회했다. 엑스코필이 뇌전증 치료제 요 매출액이 1,052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신약이 출시 50개월 차 평균에 2.2배 정도. 그러니까 엑스코필이 처방 건수가 2.8만 건인데 이거랑 경쟁하는 이제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50개월 차에 2.2배가 많은 처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얘기죠. 엑스코프리가 상반기에 이미 2만 8천 건, 연말까지 3만 초중반대 처방건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SK그룹이 바이오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일단 언급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자체적으로 꾸준하게 영업 활동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SK 바이오팜은 숫자로 보여준 뭔가 확실한 제약주, 이거를 보여준 긍정적인 실적 발표했습니다. CS엔드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한번 급등했었죠. 자회사 관련된 이슈도 있고, 어쨌든 자회사 CS 오프쇼 해상 변전소 관련 계약 있는데 요 단가 인상에 성공했대요. 본업인 풍력타워도 내년 납품 물량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 단가가 올라가는 거, 해상풍력에서 이 CS엔드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 제품을 비싼 돈을 주고라도 부품이나 이런 걸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부 구조물 있죠. 이 바다에 딱 꽂아 넣는 이제 하부를 지탱하는, 이게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데 고객사인 풍력 디벨로퍼에서 해상 풍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비용 부담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상 풍력 구조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상 풍력도 배에 싣고 가서 그 밑에다가 이제 바다에다가 그 구조물을 이제 꽂아 놓는 거죠. 지지를 시키고 하는 건데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풍력 이 발전소 운영하는 회사들이 결국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가격을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풍력 뭐 부품 만들고 이럴 때. 근데 그런 비용 부담을 저기 고객사가, CS인데 예를 들면 A랑 고객사가, 야 내가 내가 할게, 감안할게. 그러니까 물건만 제대로 공급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약 단가 인상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뻥 뛰어버렸죠. 그래서 물론 뭐 일시적 이익 성장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본질적 마진도 괜찮다. 해상 변전소 마진 훼손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안 좋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좋아지고,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익 IPS는 하반기 실적 개선 본격화한다. 2분기 영업 적자 지속됐지만 예상 대비 적자폭 크게 줄였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 이제 터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램 장비 매출이 이제 전사 실적을 견인했는데 낸드도 증가했고, 예. 파운드리는 아직 일정이 조금 지연돼서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흑자를 기대하는데 선단 공정, 예, 집중 투자로 어쨌든 이제 그 미세 공정이죠. 아주 최첨단 공정 집중 투자로 D램 장비 매출이 전체 실적을 이끌다. 뭐 낸드도 있고 하지만 D램이 확실히 실적을 이끌 걸로 전망하고 있고 4분기에는 이제 OLED 투자 따른 장비 출하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NK의 이민희 연구원이면 그 전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목표 주가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동안 HBM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HBM 증설로 인해 일반 그 서버죠. 여기가 이제 좀 비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최근 고객사들의 투자 방향이 일반 메모리 쪽에 더 집중되게 됐거든요. 예, 낸드보다는. 그래서 수주 활동도 점차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익 IPS도 돌아서는 거죠. 하반기 보면. KTNG는 이제 10만 원 드디어 넘었죠. 그래서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해외 관련 판매량 증가. 실적 좋았고요. 홍삼은 좀 아쉽고 연간 실적 추정치를 약간 하향 조정을 좀 해놨습니다. 하지만 담배 부분이 워낙 수익성이 좋아서 주주환원 정책 강화하고 있고요. 아무튼 반경만 대표님이신가요? 이제 이분이 되게 주주환원에 관심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KTNG가 또 자사주 매입 소각도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실적도 괜찮았고 여러 면에서 좀 그 이번 정부 정책과 정부의 밸류업과도 잘 맞으면서도 실적도 좋은 그런 기업으로 좀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는 일단 이번에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고요. 예. 저 마진이 낮은 그런 가스 비중이 낮아졌대요. 생산 효율화를 해서 원가율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는 그래도 매출은 부진했지만 하반기는 D램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특수가스 사용량은 좀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낸드는 중국 팩 가동률이 높은 수준이고 국내 팩 가동률 회복은 좀 더딘데 하반기에 만약에 실수요가 올라오지 않으면 연말까지 낸드 가동률 회복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온, 제논 등 레어가스, 희귀가스죠.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이쪽은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예. 그래서 다른 제품들의 이제 비중이 올라가면서 원가율은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186%나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예, 25년에도 낸드 가동률 회복, HBM, 낸드 고단화, 또 고객사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 통해서 가스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오스틴에 부지 확보하고 중국 위남 원익 사업장의 생산 능력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추후 업황이 회복되면 더 입지는 커질 것 같다. 어쨌든 미국의 지금 오스틴에 이제 부지 확보해서 생산 능력을 좀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도 원익 IPS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터닝하는 모습이 이제 하반기부터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상당히 유명한 이제 요가복이죠. 흔히 말하는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놀란 게 아니 내수가 안 좋은데 내수에서 두 자릿수 성장했어요. 이게 시장 환호해 버린 거죠. 보통 이런 의류 회사들은 해외 쪽을 좋게 보잖아요. 해외가 잘 되면 근데 내수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죠. 국내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도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요가복만 파는 게 절대 아니고 여기는 남성 셔츠, 팬츠, 뭐 골프웨어, 다양한 이제 이런 웨어들을 좀 판매하고 있어서 또 8, 9월 지나서 가을, 겨울 시즌 대응도 이제 곧 나올 텐데 여러모로 좀 그 이번 2분기 실적은
내수의 좀 우려감을 해소시켜준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도 실적 괜찮았고요. 단체급식, 주요 고객사 업황 호조 따른 식수가 좀 증가했고 외식 물가가 좀 올라가니까 단체급식 수요는 늘어났죠. 해외 프로젝트도 이제 피크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군납식재는 좀 아쉽다고 합니다. 이제 군대에 납품하는 거는 경쟁도 좀 심화되면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외식 사업부는 매출은 조금 증가했고요. 인력 비용 때문에 좀 이익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당분간 국내 시장 성장세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 주목하는 거는 해외 사업부죠. 국내 주요 건설사나 제조사가 해외에 공장 지으면 현대그린푸드가 그런 단체 급식 같은 거 제공하거든요. 여러모로 매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주가 저평가돼 있고. 근데 안 가죠 잘. 답답하고 뭔가. 그래도 내수 경기도 최악은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과거 통계를 보면 부동산이나 주가 오를 때 부의 효과가 생기죠. 소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아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나 현대그룹은 주로 어쨌든 내수로 돈 버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내수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성과를 낸 건 그 경쟁력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KB는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이건 들여다보면요. 기대치에 미달한 게 어쨌든 임금 인상 있죠. 임금을 올렸는데 이게 3분기에 적용돼요 보통. 근데 2분기에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전분기 대비 인건비가 1123억이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일회성 비용, 인건비 3분기에 적용되는 걸 2분기로 당겨 반영했을 때 이런 거 제외한다면 어쨌든 실적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은 괜찮다. 숫자만 볼 필요 없다. 여기도 임금 협상 타결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고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공기업이잖아요. KT, KTNG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통신사들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대요. 그래서 시장 기대를 반영한 통신 3사가 이제 동시에 이런 걸 내놓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통신사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좋은 어떤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이제 주주환원이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밸류업에 맞게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신주도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밸류업 기대주고 네이버는 정말 숫자는 별로 깔 게 없어요. 돈 잘 벌어요. 돈 버는 방법은 알아요. 아무튼 어려운 환경에서도 광고도 성장을 좀 해줬고 근데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되면 하반기에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 같은 거죠. 이런 것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밸류 부담도 낮고 또 외부 불확실성, 일본 라인, 차이나 커머스가 공습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 부분 많이 희석이 돼서 안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티몬 UMF 이탈하면서 좀 거래액은 반사수에도 예상된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실제 보면 네이버나 쿠팡으로 많이 이동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한두 달 정도는. 다올의 김하정 차윤지 연구원님은 안정성이 좀 확인됐다. 광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공통된 의견은요. 좀 위가 열릴 거냐 안 열릴 거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건 지금 뭐 이 정도면 좀 주가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멀티플 이제 PER이 올라가는 거죠. 광고 성장률 회복은 기저효과가 존재한데 하반기에도 상반기 대비 성장이 이어져야 성장률 장기 회복 신뢰 형성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광고가 회복되어도 장기 성장 동력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광고도 성장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실제 광고가 성장할지 요거 체크해야 되고 근데 광고가 성장해도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또 없으면 회사만의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커머스나 웹툰, 클라우드 같은 게 모두 부진해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약간의 좀 그 주가에는 좀 아쉽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외부 환경이 좋았던 커머스도 아쉬움이 있다. 거래액 성장률이
4%로 많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확실히 좀 꺾였어요. 커머스 쪽도 매출 성장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이고요. DB의 신은정 연구원님은 뭐 이익 1등이다. 이익은 전교 1등이다. 웹툰 경쟁 심화. 콘텐츠 마케팅 비용은 전분기 대비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커머스는 이제 전자상거래는 무료 반품, 도착 배송, 카테고리 확대 등 거래액 대비 높은 매출 성장률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도 16.7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이버는요, 전체적으로 바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해요. 광고 실적도 괜찮았고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데, 신사업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신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밸류를 올릴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뭐 명확히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최악은 지나갔지만 뭔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뭔가 약간의 스토리, 모멘텀 이런 게 좀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영진이 좀 고민을 해서 전략 발표를 좀 해야 될 텐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한국콜만 실적 좋았고요. HK 이노웨이 자회사니까 제외하고도 매출액이 12%, 영업이익이 17%나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었고, 썬 제품 역시 그 성수기 효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다만 이제 중국은 매출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안 좋은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죠.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부진하고, 근데 실적의 시사점은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고 강한 영업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은 오르는데 비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매출 오른 만큼 비용은 그대로면 이익이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 개선 통해서 생산 능력도 전분기 대비 15% 올렸고, 기존의 이제 세종 1공장 증축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된 생산 능력이 있어서 하반기 매출 전망을 좀 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이 고정비는 고정돼 있으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이제 ERP라고 이제 전사적 이 인적 관리인가요? 자원 관리 요 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거든요. 한국콜마가. 그래서 그거 이제 세팅하고 막 이러면서 작년에 뭐 주문도 약간 줄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어요. 근데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저가 났죠. 작년 3분기랑 올해 3분기를 대입해 보면. 그래서 올해 3분기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고성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의 박은정, 김다혜 연구원님은 어쨌든 손실 축소했고, K뷰티, 스킨케어 선 중심으로 강한데 한국콜마는 국내 ODM사 중에서 해당, 그러니까 스킨케어랑 선 제품의 1위 업체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선크림은 국내 점유율이 80%나 되고요. 아무튼 한국콜마는 수주 강세 플러스 생산 능력 확보, 영업력 확대 이런 걸 좀 통해서 어쨌든 7월 월 매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로 이제 계절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하반기의 성장 모멘텀은 좀 강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100% 가동률, 현재 생산 능력을 좀 확보 중에 있고 2분기 중에 15%를 더 올리고요. 연말 기준으로는 30%가, 그러니까 생산 가능 능력은 점점 더 올라간다. 가동률은 계속 100%.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매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한국콜마도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 한번 좀 보고서들이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 또 못다 하거나 또 내일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보고서들이 있으면 그건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마지막은 배터리 위클리인데 하나증권의 김현수 홍지원 연구원님이 일단 여전히 보수적은 맞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LG엔솔이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고 축적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증가할 것 같다, 전분기보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동안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았죠, 전기차 배터리 섹터. 근데 김현수 연구원님도 전체 섹터에 대한 거는 보수적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LG엔솔을 보면 더 나쁠 게 있겠냐. 3분기 이익도 증가할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시총 70조 원 내외에서 호재가 조금만 나와도 뭔가 이제 위로 변동성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보고서까지 한번 좀 적용해드렸고요.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증권의 이경수 이철은 연구원님이 CS윈드 이번에 그러니까 실적 좀 잘 나온 기업들인데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건 이 기업들 중에 많이 오른 거 말고요. 너무 오른 건 그냥 좀 지켜보세요. 근데 안 오른 거 중에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지만 이런 기업들 중에서 주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게 있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좀 올라간 기업이지 뭐 이 기업들이 무조건 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추정치가 좀 올라간 기업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는 동아기업의 승지용 상무 승지수 부회장님, 아마 가족 관계인 것 같긴 한데 도합 합쳐서 5억 6천만 원어치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가격은 13,000원 정도 되고요. 큐브엔터는 얼마 전에 VT랑 좀 관련이 있던 기업인데 강승곤 대표가 일단 7억 5천만 원 아마 자기 돈 들였겠죠. 7억 5천만 원 들여서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매수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그 수리 부속 아마 그러니까 수리 서비스 해주는 것 같은데 요거 PBL 사업의 6항목을 좀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체계인데 장비 가동률과 성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제 군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하나 맺었고 크레버스가 청담어학원 아시죠? 거기 뭐 이 학생들 수학 교육도 시키고 영어도 하는 그런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여기가 반기 주주환원 사항 정보를 제공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중간 배당 500원 주고요. 그럼 배당 수익률 3.1 나오고 자사주 소각 20만 주. 전체 주식의 1.8. 그러니까 반기만 봤을 때 4.9%의 주주 수익률 달성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밸류 그러니까 뭐 밸류이겠죠. 이런 것들이 주주환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크레버스도 이렇게 좀 괜찮은 공시.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무려 12%짜리 회사예요. 원래 배당 많이 줘요. 평균적으로 1,900원 이상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일부 이번에 500원은 그 중간 배당. 나머지 한 1,400원이나 1,500원은 연말에 주겠죠. 그 배당 수익률이 꽤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보고서랑 한번 다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일단 끝이 났고 보시면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을 한번 겪고 나서 증시는 이제 거의 회복은 됐죠. 많이 회복은 됐어요. 이제 코스피는 조금 더 남았어요. 아직은 60포인트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다 회복까지는 안 됐지만 충격에선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2,600을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한 그런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식을 꾸준히 좀 팔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현물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좀 다행입니다. 계속 팔고 나갔었죠.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그 폭락장이 다 받아가지고 일부 또 오늘 차익 실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발빠르게 하신 분은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이제 저런 급락장을 놓치지 않으시고 또 많이들 매수하셔서 어쨌든 들고 계시던 뭐 파시던 최근에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낮겠죠. 올라왔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그 아까 뭐 코오롱 인더도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오늘 뭐 유독 좀 이 섬유 쪽 관련된 기업들 여기 이쪽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2차 전지 장비 회사도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전기차 섹터 특히 해리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붙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많이 빠졌던 시스템 반도체도 오늘 오랜만에 또 급반등하는 모습이고 ESS 관련주, 의료 AI 오늘은 또 루닛이 요새 뷰노도 분위기 좋죠. 뷰노, 루닛 다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최근에 아주 화재 사고 때문에 아주 안 좋았는데 일단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또 건설주도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설업종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주택 공급 정책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도 오늘은 삼성전자도 뭐 어렵지만 1% 올랐고 하이닉스가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예, 도시가스 카메라 모듈, 예, LG노텍 6%, 자화전자, 또 하이비전 시스템, 예, 또 퓨런티어, MC넥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뭐 워낙 빠져가지고 아직은 뭐 갈 길이 멀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다져가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요새 분위기 좋죠. 예, 계속 지금 해리스 기대감 예,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오랜만에 한온 시스템, 현대위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뭐 백화점주들도 오늘 좀 일부 올라갔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쪽도 바닥 나왔고 제약주들도 요새 제약주들은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수혜주랑 그 SK바이오팜은 확실히 실적이 좋아요. 거기에 녹십자도 요새 뜨겁죠. 예. 그래서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확실히 하반기엔 바이오가 좋은 분위기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좀 빠지는 업종도 일부 있고요. 예. 네이버가 참 이게 숫자 좋으면 뭐합니까? 숫자 좋죠. 좋은데 안 갑니다. 좀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2% 빠진 건 좀 아쉽고 피팅주들도 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실적 나왔는데 내일 실적 한번 보고서들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태강이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성광매는 괜찮은데 그래서 약간 실적도 있고 해서 좀 빠졌던 것 같고요. 반면에 KSP는 실적 잘 나온 것 같은데 예, 잘 나와도 좀 빠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조선주들이. 예, 근데 오늘은 아마 차익 매물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진중공업도 좀 빠졌고, 예, 뭐 하이로코리아도 일부 빠졌고요. 조선업종도 좀 빠졌어요. 삼성중공업 빼고는 좀 밀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조선주는 쉬어갔다. 거기에 보험사, 밸류업 관련된 통신사 일부 조금 빠졌고요. 네. 뭐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 상승률에 비해서는 전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 좀 상승 종목이 많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하루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코스닥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들 뭐 화장품 좀 빠졌고 거기에 조선기자재 이런 쪽은 약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일부 바이오도 좀 빠졌고요. 그래서 예, 좀 못 올랐던 기업들이 반등했고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제 로봇주들도 부진했는데 오늘은 좋은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다 의료 AI 루닉 같은 기업들 좀 반등해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CIS도 올랐고 2차전지도 오르고 낙폭과대주들이 일단 어느 정도 반도체랑 같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온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이번 주에 8월 14일까지 실적 발표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은 거의 다 끝나가고 그것도 한번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매 분기마다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날 잡아서 한번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정리를 또 해서 올릴 예정이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은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서 좀 다행입니다.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이거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정말 뭐 실제 미국 경기 침체 온 것도 아닌데 화들짝 놀라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없었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한번 요동을 쳤고 예, 그 후로 그래도 다행히 더 무너지지 않고 예, 빠르게 좀 증시가 회복되는 것 같아서 일단 시장은 좀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V자로 가면 좋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제 지표 또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 빌미가 돼서 한번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 또 그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실 필요는 없지만 좀 짜증은 날 수 있어요. 장이 빠지면 또 짜증 나죠. 예, 뭐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 이제 이번 급락을 통해 좀 저점은 어쨌든 확인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처럼 좀 못 오른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반등해주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리스크는 뭐냐면 그 중동 리스크는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만 해결되면 좋은데
당장 해결된 이슈는 아니죠. 예, 그게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갑자기 러시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뭐 조선주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을 좀 계속 신경을 쓰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